잠재의식에 각인된 것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겪는 징크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래전에 합숙할 일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단체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기 자란 환경이 다르고 부모의 교육 방식이 다르고 서로의 취향이 달라서 모두의 만족을 얻어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잠자는 습관과 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통일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반면에 초저녁에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벽까지 깨어 있다가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빵과 면 종류를 먹어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자란 사람은 주식이 빵이어서 빵을 먹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고 한국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늘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생활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아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여학생은 당근을 먹지 못했습니다. 당근을 먹으면 실제로 두드러기가 나고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져서 며칠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험 삼아 어떻게 되나 싶어서 당근을 갈아 넣은 야채 샐러드와 야채죽을 만들어서 모두가 먹었습니다. 물론 그 여학생에게는 비밀로 했는데 야채죽과 야채 샐러드가 맛있기도 했지만 당근을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어서인지 모두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가 끝나고 오후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비밀로 하지 못하고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짓궂은 농담을 섞어서 야채죽에 당근을 갈아서 넣었는데도 잘만 먹었으니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근을 못 먹는다고 투정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바로 직후부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여학생은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고 현기증을 느끼면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며칠간 자리에 누워 지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속이고 당근을 먹인 사실로도 마음이 서운했고 실제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근이 몸에서 반응을 해 두드러기가 났을까요? 아니면 잠재의식 속에서 전날의 반응을 되살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은 깨끗이 잊어버렸어도 잠재의식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된 기억 따라서 혹은 기억이 잊혀졌을지라도 그 상황을 다시 되살려 반응하게 만든 것입니다. 몸이 당근에 반응하는 것이라면 당근이 들어간 야채 수프를 먹자마자 반응을 해야 했지만 먹고 난 몇 시간 후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근이 들어간 수프를 먹었다고 하니 그제야 잊혀진 기억이 되살아나고 당근에 반응하는 몸의 상태로 다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당근에 반응을 해야 하는 몸의 상태로 상황이 재생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된 것은 의도치 않게 그 상황이 재생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들인 것은 기억하고 상황을 만들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의 말이나 하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에게 명령할 때 혹은 뭔가를 단정하여야 할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면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에게 나의 몸을 새벽 3시까지 잘 수 없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잠을 잘 수 없게 되는 일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돈과는 인연이 없어. 나는 왜 이리도 돈복이 없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에게 자신을 가난하게 놔두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불만 대신에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도 하고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도 할 수 있는 잠재의식을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상황을 끌어오게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의 의식세계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외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호통칩니다. 깨어 있으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